미국이 강수를 두며 유엔 유언을 탈퇴했습니다. 워싱턴 기자회견장을 뒤흔든 이 한마디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제 누가 세계를 지켜야 할까요? 대안은 있는 걸까요? 기자들의 질문에 돌아온 것은 냉랭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유엔 본부는 기능을 멈췄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실에는 어떤 글자도 지워지지 않았지만 공허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재난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그 누구도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거부권도 압도적인 파견 능력도 없었던 한국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상임이사국이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모두가 고개를 가로젓는 와중에 비공개 회의장에서는 믿기 힘든 만장일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과연 회의실의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기록이 적혀 있었을까요? 부디 여러분의 평가와 응원으로 한국의 미래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국제 분쟁과 안보를 취재하며 살아온 기자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전장과 회의장을 누비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되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워싱턴 회견은 여느 때처럼 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연단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포함한 복수의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수주 전부터 소문이 돌던 이야기였지만 공식 발표가 갖는 무게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명백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몇몇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 예상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안보의 공백은 누가 메우게 될 것인지 같은 질문입니다. 대변인은 차분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비효율적인 체제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이익에 기반한 양자 관계를 우선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리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 왔으며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무력했습니다. 수십 년간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선언문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왜 그런 구조에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면서 저는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주의는 아름답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이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스트 강 옆에 자리한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로비는 한산했고 복도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취재하러 갔을 때 회의실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정되었던 안건은 취소되었고 참석하기로 했던 대표들 중 절반 가까이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실무 담당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으니 회의를 열어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안전보장이사회는 구조적으로 기능 부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5개국 중 하나가 사라진 체제는 법적으로는 유지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안나 슈미트를 만났습니다. 독일 출신의 유엔 행정 담당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며 늘 냉철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안나 슈미트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고 안나 슈미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슈미트는 단어를 고르듯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은 거의 모든 사안이 보류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삭감되고 인력은 줄었으며 장기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난민 지원, 평화유지군 파견, 개발 협력 사업까지 모두 멈춰섰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회의는 여전히 열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안을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됩니다. 그렇게 수주가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슈미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안나 슈미트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중국은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유럽은 내부 조율에만 시간을 쓰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혼란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저 기다리고만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안나 슈미트와 나눈 대화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유엔이 붕괴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기능을 멈췄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건물은 아직 서 있었고 사람들도 출근하고 있었지만 시스템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칠 이유조차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저는 개발도상국 대표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외교관 몇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지리아 대사 사뮤엘 오코에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며 온화하지만 단호한 인상을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회의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사뮤엘 오코에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더 이상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있을 때도 자신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유엔이 없어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실을 가릴 명분조차 사라졌을 뿐이라고. 사뮤엘 오코에는 그렇게 말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유엔의 공백, 국제 질서의 균열 같은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면 쓸수록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감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수일 후 유엔의 내부 문서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비공식 보고서로 각국의 대응 상황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관망 중이었습니다. 유럽은 내부 회의만 반복하고 있었고 중국은 구체적인 움직임 없이 선언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말미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몇몇 개발도상국과 접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도 저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중견 국가였고 국제 무대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온 나라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당장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빠진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영향력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 너머에는 분명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오지 않는 곳, 회의는 열리지만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곳, 시스템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멈춰 있는 곳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만은 확실했습니다. 체제는 누군가가 빠져나간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만큼 견고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본부의 텅 빈 복도, 안나 슈미트의 지친 표정, 사뮤엘 오코예의 조용한 불신, 그런 장면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첫 번째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분쟁 가능성이 보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경지대 군대가 이동하고 있다는 위성 정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보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은 늘 불안정했고 군사적 긴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대한 보고서가 여러 개 올라왔는데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보고서는 대규모 병력 집결이라고 했고 다른 보고서는 일반적인 훈련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숫자도 달랐고 위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전이라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통합 분석을 내놓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율이 없었습니다.
각국이 제각기 자신들의 정보를 내놓았고 아무도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네바의 북쪽 건물은 유엔 소속은 아니었지만 역시 한산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응답은 수개월 만에 재개된 회의였지만 이전보다도 더욱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처음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최신 정보를 공유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대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사뮤엘 오코에와 재회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회의실에서도 거의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처럼 누군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에는 방어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장비와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나 문제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운용할 것인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그 결정을 내려줄 주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국 방위산업 기업들은 늘 조건을 걸었고 정치적인 정보나 장기 계약을 요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그런 협상을 할 시간조차 없다고. 저는 사뮤엘 오코에의 말을 들으면서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결단하면 나머지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효율적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체제는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심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일 후 더욱 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남아시아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지원 체계는 가동되었지만 반응은 매우 더딘 것이었습니다. 각국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물자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보는 분산되어 있었고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에 나간 동료 기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의료 지원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은 환자로 넘쳐났고 의약품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구호 물자는 공항에 쌓여 있었지만 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조정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네바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재난 대응이었습니다. 몇몇 나라의 사례가 검토되었고 그 중에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이 과거의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 통합 지휘 체계, 민관 협력 시스템 등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그 자료를 검토하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검토해볼 가치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익숙한 방식과 익숙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주요 인프라가 마비되었고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각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지원을 제안했고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국이 다시 언급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과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몇몇 국가와 협력하여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회의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군사적 긴장, 남아시아의 홍수, 중동의 사이버 공격, 각각은 서로 다른 사건이었지만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처럼 빠르게 대응하는 체계가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보는 분산되었고 결정은 늦어졌으며 책임은 불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몇몇 장면에서 등장했습니다. 재난 대응, 방어 시스템, 사이버 보안,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한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같은 이름이 나와야 비로소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견 국가였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쥔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검증된 선택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이란 결국 과거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그러한 과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검증된 방식이 지금 기능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같은 방식만을 고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준비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일 후 안나 슈미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다시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적인 국제 협력 체계를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켜봐 온 회의는 모두 도돌이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명확했지만 해결책은 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불빛은 많지 않았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분명해진 것은 문제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를 막고 있던 장치들이 하나씩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통합 시스템, 유엔의 조정 기능, 국제기구의 신속 대응 능력,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장치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치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여전히 그 장치들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고 남아시아의 재난 복구는 여전히 더딘 상태였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이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실은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지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측 군대는 여전히 대치 중이었고 민간인들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묘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지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한 군사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분석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부터 양측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적인 배치는 줄었고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분석가는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누군가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 어떤 나라도 나서서 협상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상황이 안정되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분석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모두가 기록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기능하고 있었다는 감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지역에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민간인 보호와 분쟁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장비가 어디서 왔는지는 공식 문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몇 정보통은 한국산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신중해 보였지만 이전만큼 무기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나 슈미트가 새로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위성 정보와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뒤죽박죽이었던 정보가 정리되었고 어떤 보고가 정확하고 어떤 보고가 과장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이 자료 덕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회의는 계속 열렸지만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정보는 서로 달랐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통합된 분석이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위성 시스템과 인공지능 분석 능력이 제한적으로 공유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면적인 협력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정보는 결정을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한국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문제의 핵심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혼란스러웠고 상황 파악은 어려웠으며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수일 후 남아시아 재난 현장에 관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복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전보다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호 물자가 체계적으로 분배되고 있었고 의료 지원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마리아 로페스를 만났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국제 구호 활동가로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며 오랫동안 재난 지역에서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로페스는 지쳐 보였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아 로페스는 며칠 전부터 의료팀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들여왔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지 사람들과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로페스는 이전에도 수많은 지원을 보았지만 이번 케이스는 확실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고 언론을 의식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로페스는 처음에는 현지 주민들이 경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지원은 늘 무언가를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팀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일했고 현지 방식을 존중했으며 정말 필요한 일만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스스로가 먼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 로페스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돌면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의료 텐트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구호 물자를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마을의 모습, 특별히 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연출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후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 정보 통합의 성과, 재난 현장의 전진적인 회복, 각각은 서로 다른 사건이었지만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위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분명히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급 실무진만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직접 취재할 수는 없었지만 후에 안나 슈미트에게서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향후 협력 방향이 논의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으로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도 적극적인 찬성도 없이 그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아직 확신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선택지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라고. 미국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유럽은 내부 문제로 여전히 바쁠 것이며 중국은 분명히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건 없이 기능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기능했다는 점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몇 달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유엔 본부의 공허한 복도, 제네바에서 반복된 무기력한 회의, 현장에서 이어진 혼란과 지연, 그 모든 장면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위험을 키웠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위험을 줄였는지도 기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 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어 시스템, 인공지능 분석,
위성정보, 의료지원, 재난복구, 서로 다른 분야였지만 같은 이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체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감각은 명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엔 본부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고 무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공기 속에 감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비공개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두 모인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취재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혹 실무진이 드나들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나 슈미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안나 슈미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권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임자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장에는 산더미 같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분쟁 억제, 위성 정보의 통합, 재난 현장의 복구, 사이버 방어 체계까지 각각의 사건에서 무엇이 기능했고 무엇이 기능하지 않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치도 있었고 로그도 있었으며 현장의 증언도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그 모든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확전을 막았던 순간, 인공지능 분석이 잘못된 판단을 차단한 사례, 과도한 개입 없이 질서를 유지한 과학적 대응, 문화와 의료와 교육의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신뢰까지 모두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침묵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선택지를 제시해 줄 것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해 줄 것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유럽은 내부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며 중국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 명백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혼란을 즐기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사뮤엘 오코에가 회의에서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늘 도움을 약속했지만 그 도움에는 대가가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압박, 경제적 정보, 주권 침해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았고 선전하지 않았으며 그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뮤엘 오코에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더 무겁게 울렸다고 안나 슈미트는 말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덧붙였습니다. 자신도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실제로 기능했던 체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봤을 때 한국 없이 가능했던 것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제공한 시스템과 정보와 신뢰 없이는 어떤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나 슈미트는 한 호흡을 고른 후 말했습니다. 한국을 유엔 상임이사국에 추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국가가 제안했지만 곧 복수의 국가들이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찬성도 열렬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합의였다고 했습니다. 안나 슈미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회의장에는 환호도 박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표결은 형식적이었고 만장일치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안나 슈미트와 헤어진 후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의 중견 국가였습니다. 나름의 역할을 하는 국가였지만 세계 질서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선택받았습니다. 수일 후 공식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행사였습니다. 기자들이 모였고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총회장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연단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상임이사국으로 임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길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박수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현우라는 이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외교관이며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현우는 연단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연설도 없었고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조용히, 가장 많은 책임을 다해 온 국가로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선택은 찬사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 쓸수록 단어를 고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반전도 아니었고 감동적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만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힘과 규모와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해왔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이 그 중심이었고 유엔은 그 구조를 유지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떠나자 그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힘만으로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신뢰로 선택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협력, 과잉 개입 없는 지원, 정치적 압박 없는 기술 공유, 그러한 것들이 쌓여 신뢰가 되었습니다. 신뢰는 선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경험에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보기보다는 한국이 무엇을 해왔는가를 보았습니다. 저는 마리아 로페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뮤엘 오코예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걸지 않았고 선전하지 않았으며 그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안나 슈미트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시스템과 정보와 신뢰 없이는 어떤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밝고 불빛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변했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가를 묻는 시대는 지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가를 묻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상임이사국의 탄생. 그러나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힘이 아닌 책임이, 규모가 아닌 신뢰가, 패권이 아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진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사를 송고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누가 가장 강한가를 다시 묻기 전에 누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